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빵! 여러분, 제가 강연 많이 가는데 여러분들 지역에 혹시 제가 가면 꼭 오세요. 예, 여러분들 그 교재 같은 거 가지시고 오시면 제가 꼭 시간이 허락하면 제가 꼭 사인을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인할 때 여러분들이 역사는 최태성 이거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해드릴게요. 네, 같이 한번 포즈 취하면서 한번 우리 뜨겁게 공부했던 그 시간을 한번 추억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합격 증서,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 심화 선생님 합격이에요. 네, 들고 오셔도 좋죠. 거기다 제가 기념으로 사인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좋아요. 아니 왜냐면 워낙 그런 분들 요즘 많아요. 제가 강연 많이 가거든요. 예, 전국을 제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우리 별님들이 이렇게 만나면 좋더라고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저항의 역사를 한번 배워볼 텐데, 저항 진짜 굉장히 많아요.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일제강점기 너무 지긋지긋하다. 왜 이렇게 많어? 사람 이름은 또 좀 비슷해.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막 나오고 단체는 또 비슷해요. 단체도 비슷비슷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해요. 진짜 일제강점기 너무 힘들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 우리의 역사, 그 일제강점기의 역사가 비어있어. 네, 저항의 역사가 비어있어. 여러분들 외울 거 별로 없어요. 예, 시험 문제 별로 나올 것도 없어요. 비어있기 때문에. 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역사는 어떤 역사일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그 역사는 바로 비겁의 역사고 비굴의 역사일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많은 단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공부할 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일제강점기 역사는 샛별처럼 빛나고 있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외우고 한 단체 한 단체 이름을 외우는 그런 수업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들은 그 시대에 꿈꾸었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청춘과 재산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던 그분들이고, 그분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그분들의 꿈, 그 꿈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분들 한 분 한 분, 그 단체 하나하나를 만나간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한번 임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 앞에 기본적인 예의라고 할까요? 그 모습을 갖고 한번 이 강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1910년대입니다. 10년대 어떤 저항이 있었는지 볼 텐데요. 1910년대 저항은 역시 뭐니 3.1운동이죠. 그죠? 3.1운동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이제 그 시험이 나오는데, 3.1운동이 그냥 빵 하고 터진 건 아니라는 얘기죠. 1919년 3.1운동이 나오기까지의 굉장히 많은 어떤 저항의 그 에너지들이 축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3.1운동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우선은 그럼 3.1운동 그 이전에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이후 우리가 펼쳤던 그 저항의 모습들을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3.1운동이 나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먼저 1910년대 국외 그리고 국내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국외입니다. 국외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죠. 즉 국외에서는 앞으로에 있을 그 항일 무장 투쟁을 위해서, 또는 앞으로에 있을 어떤 정부 수립을 위해서 어떤 기지를 만들고 준비했던 그런 단계, 이게 바로 1910년대 국외 활동의 핵심입니다. 됐죠? 그 다음 국내는 여러분들 일단 이 당시가 1910년대예요. 헌병 경찰 통치 시대, 무단 통치 시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는 좁을 수밖에 없어요. 헌병들이 막 두 눈 부릅뜨고 좀 다니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비밀 결사 형태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해 주세요. 국내에서는 비밀 결사, 그리고 국외에서는 독립운동 기지. 요게 이제 1910년대, 즉
3.1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활동 내용입니다. 이게 두 축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살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외 독립운동 기지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여러분들 지역들을 한번 좀 표시할 텐데, 자, 이쪽 지역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예, 국외에서 여러분들 좀 기억해야 될 것. 5개까지 있겠다.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넷, 여기까지 5개가 있겠네요.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쪽 지역입니다. 옛날 고구려 땅이었고, 예, 만주 지역이라고 하죠. 근데 이 지역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간도라고도 합니다. 간도. 우리 앞에서 배웠죠, 여러분들. 조선 후기 숙종 때 그 백두산 정계비 이야기하면서 간도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자, 그 간도를 좀, 그러니까 만주 안에 간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간도를 좀 동서남북 위치로 좀 구분해 본다면, 자, 여기를 우리는 서쪽에 있다라고 해서 서간도라고 하고요. 이쪽은 좀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우리는 북간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간도 지역과 북간도로 나누어서, 물론 이 두 지역은 다 만주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만주를 좀 더 쪼개가지고 그 안에 있는 간도를 위치적으로 서간도와 북간도로 한번 나누어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서간도와 북간도 지역에 우리 조선 사람들, 즉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먼저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한번 볼 텐데요. 서간도 지역부터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 기지에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실 건 뭐냐면, 최종적 목표는 군인들의 양성입니다. 군대 양성입니다. 왜? 이후에 일제와 맞서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군인들이 필요하겠죠. 그걸 목표로 해서 어떤 것들이 만들어질까? 자, 군인들이 만들어지려면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죠? 학교가 필요할 겁니다. 그죠? 네. 그럼 학교가 있어야 되겠고, 근데 학교 그냥 세워지는 건가? 그런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뭔가 후원하는 단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좋습니다. 자, 이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가봅시다. 먼저 후원단체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그 후원단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교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그 학교를 통해서 만들어진 군대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이렇게 후원단체, 학교, 그리고 군대 모습, 이렇게 여러분들이 흐름을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서간도 지역입니다. 자, 이 서간도 지역에서의 후원단체가 있었어요. 근데 이 후원단체의 그 회원들이 누구였냐면, 여러분 우리 앞강의에서 배웠어요. 애국계몽 운동하면서 굉장히 큰 조직, 비밀결사 조직을 이미 배웠습니다. 1907년도에 조직된 것이죠. 어떤 조직이 있었죠? 왜? 그때 이 조직은 다른 애국계몽 운동단체와 좀 달라요. 단순히 교육, 언론, 식산흥업뿐만 아니라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려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에요. 라고 제가 설명드렸던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이 뭘까요? 예, 바로 신민회. 그 신민회 회원들이 이쪽 지역에 건너와서 세운 단체가 있어요. 자, 그 단체 바로 신민회. 이 회원들이 만들어진 그 조직, 그 후원단체가 뭐였냐면 바로 경학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경학사.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그 집안이 바로 우당, 이회영, 이씨 육형제 집안입니다. 이 이씨 육형제들이 살았던 곳은 서울 주로 명동 지역이에요. 여러분 명동 땅값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거 아시죠? 네, 그 일대를 다 이씨 육형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명동 땅값을 지금 땅값으로 환산하면 약 2조 원이고요. 소값으로 환산하면 약 600억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그 재산을 다 팔아요. 이제까지 나라의 녹을 먹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왔으니, 이제 나라가 망했으니 그 나라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 팔고, 그걸로 이제 이 지역에 와서 땅을 사고 경학사 이런 것들을 만들고 후원단체를 만들어서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그때 만들었던 학교가 신흥학교입니다. 신흥학교인데 그 신흥학교가 쭉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이렇게 신흥무관학교, 너무 유명한 학교죠, 여러분들. 그죠? 신흥무관학교.
정말 이 이씨 육형제의 모습을 보면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부자들, 글쎄요, 요즘 이렇게 존경을 잘 못 받더라고요, 우리나라 부자들이. 그죠? 근데 좀 존경받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려면 이렇게 좀 나라가 어려울 때 정말 누구보다 앞장서는 어떤 그런 모습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흥무관학교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학교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부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대를 서간도 지역이니까 서로 군정서 이런 조직들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강의에서 1920년대 저항 배우면서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배울 거예요. 바로 거기에 이제 토대가 되었던 그런 부대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서간도 지역 이제 봤고요. 다음 이제 북간도 지역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에 뭐 대표적인 또 인물이 있다면 김약연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인물들은 또 이제 이쪽 지역으로 넘어가 가지고 집단 어떤 그 마을을 또 이루게 됩니다. 역시 참 부자들이었는데 자신의 어떤 재산과 자신의 어떤 그 가족들을 다 이끌고 가서 이 지역에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게 됩니다. 앞에 있었던 서간도와 같은 모습이죠. 이 지역에서 일단 후원단체로 대표적인 조직이 있다면 이 중광단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자, 중광단은 여러분들 구한말에 만들었던 이 종교와 관련이 있는데요. 바로 단군을 믿는 종교. 어떤 종교가 있죠, 여러분들? 나철과 관련된 종교? 그렇죠. 바로 또 이 대종교가 또 후원하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사실 이 신민회는 또 기독교 쪽과 관련이 있고요. 또 이쪽은 또 대종교, 단군을 믿는 종교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광단을 중심으로 해서 쭉쭉 많이 밀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학교들이 있어요. 구한말부터 또 이 1910년대까지 활동했던 그 학교가 있는데 대표적인 학교를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서전서숙이 있고요. 서전서숙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냐면 이상설, 이준, 이휘종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네, 바로 구한말 헤이그 특사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또 이렇게 이쪽에 와가지고 또 교육 사업을 지금 하고 있었네요. 서전서숙이 있고요. 이 서전서숙의 맥을 이어서 만들어진 학교가 있으니 그 학교가 바로 명동학교라는 겁니다. 명동학교라는 겁니다. 이 명동학교 같은 경우는요, 말 그대로 이름 자체에서 동쪽 식민지 우리나라를 밝히기 위해서 만든 학교다라는 거예요. 교육과정, 교육 목표가 명확합니다. 식민지를 독립하기 위한 인재 양성, 이 학교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요, 글쓰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글쓰기 할 때 반드시 애국과 독립이라는 이 두 글자, 두 단어가 들어가야만 점수를 매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장을 쓸 때, 모든 글을 쓸 때 애국과 독립이라는 이 두 문장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 이런 환경 속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죠? 이 명동학교에서 배출했던 졸업생이 뭐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냐면 일제 탄압 속에서 결국 명동학교도 문을 닫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여러분들 배출한 학생이 1000여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 1000여 명 중에서 정말 인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1920년대 그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쏙 빼놨던 그 민족 영화라 볼 수 있죠. 바로 아리랑. 이 아리랑 감독 바로 나운규가 이 명동학교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너무 유명한 시인이죠. 저항시인. 별 해는 밤 하면 누군가요? 그렇죠. 윤동주. 윤동주 역시 마찬가지로 명동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인재가 양성하느냐가 결정된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명동학교는 왜 교육이 중요한지, 왜 학교가 중요한지, 이 학교와 이 교육은 어떤 의식을 담고 있어야 되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근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명동학교가 바로 이 북간도 지역에 있었고요. 왜 그럼 여러분들 왜 윤동주의 그 별에는 밤인가요? 서신가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왜 북간도에 그리운 어머니가 계시다라는 그런 시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이 윤동주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네. 자, 이렇게 서전서숙 명동학교 이런 어떤 그 학교들을 통해서 이제 또 만들어진 또 부대가 있겠죠. 자, 어떤 부대가 있냐면요. 네, 바로
이 부대는 좀 중요해요. 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북로군정서. 북로군정서. 그 다음이 대한독립군. 대한독립군. 이런 부대들이 여기서 많이 만들어져요. 와우. 북로군정서 하면 이제 1920년대 배우실 텐데 바로 이 청산리 전투의 주력 부대. 청산리 전투의 주력 부대가 바로 이 북로군정서군이었고요. 바로 이 대한독립군은 바로 봉오동 전투의 주력군이었다. 물론 이제 봉오동, 청산리 다 이 두 부대가 함께 활동을 하지만 주력 부대를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와 1910년대 이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이 진짜 남다르네요. 그죠?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1920년대 바로 그 항일 무장투쟁의 그 총성을 쏘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됐죠? 자, 북한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번엔 여러분들 요 옆쪽으로 와서 러시아령 바로 연해주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연해주에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그 한국인들이 건너가서 마을을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 이름 자체도 신한촌. 여러분들 이 신한촌이다라는 이름만 나오면 이건 무조건 연해주, 바로 이 블라디보스토크 이쪽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어떤 그 후원 단체라든지 어떤 그 자치 조직이 있다면 대표적인 조직으로 본다면 바로 권업회. 권업회. 말 그대로 권하는 것이죠. 서로 이렇게 일을 권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또 여기서 이제 발행했던 권업신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권업회나 이런 권업신문과 관련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최재형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최재형이라는 인물이 있겠습니다. 이 최재형. 여러분 참 이름이 좀 생소하시지만 여러분들 그 앞에 왜 1909년에 왜 안중근 의사가 일도를 빵 총 쏘잖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안중근 의사가 총을 쏠 수 있도록 비용이며 뭐 어떤 뭐 숙식이며 이런 것들을 후원해준 누군가가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그 인물이 바로 이 최재형 선생입니다. 최재형은요, 이 당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재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성공한 재벌.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연해주를 많이 갔어요. 왜? 최재형 선생이 서포트를 굉장히 많이 잘해줬거든요. 최재형 선생의 그 별명이 뭐였냐면 고려인들의 패치카는 난로예요. 그 고려인들의 어떤 그 당시 건너왔던 많은 사람들의 그 삶을 보살펴 주었던 그런 인물, 그래서 패치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당시 이 연해 지역에 있었던 그 고려인들, 한인들, 그들 집에 가면 사진이 걸려 있을 때요. 마치 그 북한에 왜 그 김일성, 김정일 이렇게 사진 걸어놓는 것처럼 거기도 사진이 걸려 있을 때 그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이 바로 최재형 선생. 그만큼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이 최재형 선생은요 노비 출신이에요. 노비 출신. 야, 진짜 노비 출신이면 솔직히 말해서 뭐 차별받고 막 그랬던 그런 집안이잖아요. 그죠? 배고팠던 그런 집안인데 뭐 굳이 뭐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라고 외면할 수 있었겠지만 최재형 선생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진짜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이 지역의 어떤 그 한인들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은 정말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던 그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최재형 선생님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만들어졌던 그 본부가 있다면 이게 바로 대한광복군 정부. 어찌 본다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임시정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먼저 만들었던 어떤 그 정부의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데 금방 오래는 못 가요. 어쨌건 이 대한광복군 정부를 이끌었던 뭐 정통령, 부통령 이런 식이 있는데요. 이상설, 이동휘 이런 분인데 여기 또 다시 한번 이상설이라는 분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 지금 북한도에서도 있었다가 지금 연해주에 왔다가 진짜 막 헤이그에도 갔다가 막 여기저기 지금 막 와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죠?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만들었던 이 정부의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또 다른 조직이 있었어요. 나중에 또 설명드릴 텐데 그 조직이 바로 대한국민의회. 대한국민의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도 하나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연해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1919년 3.1운동
활동이 일어나는데 어떤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던 곳이 있는데 이쪽 상하이를 한번 좀 가볼게요. 예, 상하이인데 이 상하이에서 또 활동했던 그런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떤 그 토대가 되는 어떤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조직이 어떤 조직이 있냐면 바로 신한 청년당, 신한 청년당 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이 신한 청년당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인물은 누구냐면 몽양 여운형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운형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 현대사에도 계속 등장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어쨌건 이런 조직이 또 이제 상하이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을 볼게요. 이쪽 지역은 미주 지역입니다. 아메리카. 네, 그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상 이제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이게 지금 여백이 없어요. 끌고 왔어요, 지금 여러분들. 네. 자, 이쪽 지역은요, 일단 미주 본토, 미본토 지역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본토 지역. 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조직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이 대한인 국민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대한인 국민회. 이 대한인 국민회, 뭐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도산 안창호 선생이 되겠죠. 제가 앞 강의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과연 안창호 선생님은 재외 동포냐, 윤동주는 재외 동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갑자기 뜨아해지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든다고 그랬죠. 그 뜨아해지는 느낌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어쨌건 이런 대한인 국민회가 또 활동하고 있었고요. 이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이냐면 앞강의 설명드렸던 왜 그 이민 가셨던, 우리가 최초의 공식 이민 가셨던 그분들이 이제 하와이를 통해서 또 이렇게 미 본토로 들어가서 활동하셨던 그런 분들의 어떤 역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그 하와이. 와우. 이 하와이에서는 여러분들, 와우, 대박. 아예 군대를 만들어요. 군대를 만들어요.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자, 그 대표적인 군대가 어떤 거였냐면, 대조선 국민군단. 대조선 국민군단. 이 대조선 국민군단과 또 관련이 있는 인물은 누구냐면 박용만. 박용만. 네. 이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활동들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더라. 정말 그 이민자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만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조국 광복이라고 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진짜 많은 분들이 활동하셨구나라는 거. 이분들 여러 이야기를 제가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면서 독립공채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미 본토에서는 이런 활동. 와우, 진짜 여러분들 1910년대 국외에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네요. 그죠? 1919년 3.1운동이라고 하는 게 그냥 빵 하고 터진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많은 활동들을 통해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단순히 여러분들 사람들 이름과 단체가 많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투정을 부리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많은 분들과 많은 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가 자랑스러울 수 있구나. 비굴과 비겁의 역사가 아닌 샛별처럼 빛나는 그런 역사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국내를 한번 볼게요. 1919년 3.1운동 이전에 또 국내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을까. 헌병경찰, 무단통치 결코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조직들이 있어요. 일단 우리가 이제 그 앞 강의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중에서 1911년 비밀결사 활동하다가 결국은 해산되었던 단체가 있다라고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뭐 방금 설명도 했고요. 그 조직이 어떤 조직이죠? 국내에 있었던 대표적인 비밀결사 조직, 구한말에 만들었던 이 조직, 어떤 조직? 네, 그렇죠. 바로 신민회. 신민회 있잖아요. 신민회. 그죠? 이 신민회가 1911년 해산됩니다. 해산됩니다. 자, 이 신민회가 해산되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자, 그 배경은 무엇이었죠? 네, 바로 백오인 사건이라는 거죠. 백오인 사건. 백오인 사건. 이 백오인 사건이라 하면 바로 당시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이 데라우치를 암살하려고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연루가 되면서 결국 바로 이 신민회를 탄압하게 되는 어떤 그런 사건이 바로 이 백오인 사건. 뭐 105명 다 잡아들였다 뭐 이런 어떤 의미예요.
이러면서 이제 신민회가 와해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 1910년대. 그러니까 이렇게 비밀 결사 활동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뭐 신민회만 있었던 건 아니고 정말 많아요. 비밀 결사 조직들이 굉장히 많이 학생들의 비밀 결사 조직도 있고 선생님들의 비밀 결사 조직도 있고 여기저기서 비밀 결사 조직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비밀 결사 조직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먼저 이제 전라도 지역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라도 지역의 대표적인 비밀 결사 조직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이 독립의군부가 있습니다. 이 독립의군부를 이끌었던 인물은 누구였냐면요. 임병찬이라는 인물이에요. 임병찬. 자,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의자가 들어갑니다. 의자가 들어가니까 이 느낌이 뭐냐면 의병 느낌 안 들어요? 의병? 그죠? 의병. 아, 의병이면 앞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위정척사 쪽에서 연결되고 있다 라고 설명드렸죠. 그죠? 위정척사, 의병. 아, 그러면 이거 굉장히 성리학적 질서, 옛 질서를 복원하려는 어떤 모습들이겠구나 라는 느낌을 좀 단어에서 좀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임병찬 같은 경우도 이 고종이 밀지를 보내요. 고종의 밀지를 보내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지향하고 있는 모습은 뭐냐면요. 바로 복벽주의다라는 거예요. 복벽주의다라는 겁니다. 복벽주의는 뭐냐면 복이 뭐냐면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체제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고종이 딱 등장하네. 고종을 중심으로 한 옛 체제 제국시대라든지 또는 왕국시대로 돌아가려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여기는 시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조직은요. 국권 반환 요구서 총독부에 우리나라의 국권을 돌려달라 라는 그 요구서를 제출하려는 그런 시도 그런 시도도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 이 전라도 지역에서 1910년대 활동했던 대표적인 비밀 결사 조직 독립의군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상도 지역 특히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했던 조직이 있는데요. 바로 이 대한광복회라는 조직이에요. 이 대한광복회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이 박상진이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박상진. 이 박상진 나중에 이제 김좌진까지도 김좌진 하면 청산리 저도 맞습니다.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 대한광복회가 지향하고 있었던 그 정치 체제 모습은 이 독립의군과는 좀 달라요. 어떤 모습이냐면 여기는 공화정입니다. 공화정은 이제 왕이 없죠. 그죠? 대표를 국민들이 뽑는 어떤 그런 모습들인데 이 대한광복회가 지향하고 있었던 활동하고 있었던 내용들은 뭐였냐면 일단 친일 부호들 이 친일 부호들을 처단하는 것 그리고 이 만주 지역에 사관학교를 세워서 어찌 본다면 이것도 독립운동 기지를 또 세우는 어떤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겠죠.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대표적인 조직들이 바로 이 국내 비밀결사 조직이다라는 건데 특히 박상진 이분은요. 좀 그 이력이 독특하세요. 판사 출신의 그런 독립운동가입니다. 판사? 근데 이분이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일 그 즈음에 사표를 내세요. 근데 사실은 나라가 망하는 그 시점에 조선의 엘리트들을 앞세워서 나라를 통치하는 방식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한다면 나라가 망하는 그 시점부터 똑똑한 조선 엘리트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 길을 갔던 반민족 행위자들 많습니다. 근데 이 박상진 판사는요. 그때 사표를 던집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내가 있을 자리는 판사 이 자리가 아니라 그런 판사 앞자리. 그 판사 앞자리가 이제 내가 앉아 있을 자리다. 라고 사표를 내고 이 대한광복회를 이끌다가 결국 그 약속대로 10년 뒤 1921년 일본 판사 앞에 앉게 되고 일본 판사로부터 사형을 언도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셨던 분입니다. 저는 이 박상진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의 꿈이 무엇이어야 될까를 고민해 봐요. 우리의 꿈은 명사여서는 안 되겠구나. 직업이어서는 안 되겠구나. 판사 박상진의 꿈이 명사 직업이었다면 이분은 경술국치 그 즈음에 사표를 낼 이유가 없었겠죠. 그냥 꿈이 명사고 꿈이 직업이고 꿈이 판사니까 1910년 8월 29일 그 이후도 그냥 일본 판사하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박상진의 꿈은 명사 직업이 아니라 바로 동사였습니다. 그 명사 직업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꿈꾸는 그 꿈 넘어 꿈을 꾸었던 그분이 바로 이 판사 박상진입니다. 동사의 꿈을 꿔야 되는 이유를 제가 한번 이분을 통해서 좀 공유를 한번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대한광복회 박상진 선생님 꼭 기억해 주십시오. 어쨌건 1910년대 3.1운동 이전에 이렇게 많은 활동들이 국내에선 비밀결사, 국외에서는 독립운동 기지, 다양한 모습들로 전개되고 있었다. 자, 이 에너지가 쌓이면서 드디어 대한독립 만세! 나옵니다.